안녕하십니까. 앵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미국 고용지표는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는데 불구하고 증시는 하락세를 마감을 했는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미국의 고용 데이터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골디락스라고 하죠. 너무 뜨겁지도 그리고 너무 차갑지도 않은 뜨뜻미지근한 상태의 경제를 말하는데 미국 고용 데이터가 나오고 나서는 이런 골디락스를 하는 얘기가 월가에서도 나왔습니다. 고용지표가 원래 20만 건 중반대가 컨센서스였는데 30만 건이 넘게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이거 너무 고용지표가 좋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알고 보니 실업률이 오른 겁니다. 3.5%에서 3.7%로 증가한 상황인데 고용시장에서 이탈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고용시장으로 들어오는, 즉 노동 가능 인구가 늘어나면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실업률은 오르고 고용은 괜찮은 아주 이상하지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딱 알맞는 데이터가 나온 겁니다. 노동의 공급이 증가하다 보니까 임금 상승률은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0.4%를 하회한 0.3%가 나오다 보니까 고용은 좋고 물가는 낮아지는 시장에서 딱 좋아하는 골디락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은 일단 상승을 출발은 했었습니다. 근데 고용은 좋았지만 실업률은 또 높아지지 높아졌어요. 않았습니까? 이거를 저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실업률 자체가 이 계산하는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업률은 아시겠지만 노동 가능 인구 15세에서 64세에 일할 수 있는 분들의 이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노동 가능 인구에 편입을 시키는데 이 분모가 늘어나다 보면 당연히 이 분자가 그대로라도 조금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실업률 자체가 올라갔다는 자체는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안을 뜯어보니까 노동 가능 인구가 늘어나면서 즉 코로나 이후에 노동 가능 인구에서 이탈했던 여러 가지 이유로 이탈했던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늘어난 현상이라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게 해석을 했고요. 이렇게 노동 공급이 증가하다 보니까 임금 상승률이 둔화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긴축의 고삐를 늦추는 건 아니겠지만 가장 고민됐던 항구적인 임금 상승률이 조금은 둔화됐다라는 측면에 시장은 좀 환호를 했었습니다. 초반에는. 네, 그러니까 내용을 뜯어보면 고용 가능한 인구가 늘어났다. 맞습니다. 그만큼 뭐 또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맞습니다.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죠. 이런 분위기였는데 시장은 예. 왜 하락을 했을까? 두 번째 포인트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또다시 나온 이제 지정학 리스크인데 네. 푸틴이 죽인이라는 얘기는 했지만 사실 이 노드스트림이라고 뭐 아시겠지만 지난 월말에 3일간의 여러 가지 유지보수를 이유를 두고 공급을 중단했었잖아요. 네. 이게 또 좀 석연치 않은 사진 하나가 이제 돌아다녔었는데 기름이 유출됐다라고 하면서 무기한 또 제한을 했습니다. 공급 네. 제한을. 아마도 시장에서 예상한 거는 그날 열렸었던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12월 15일부터 러시아에 대해서 가격 상한제를 제시하겠다. 그러면 이 이상을 사지 않겠다고 하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들 제품을 이렇게 싸게 팔 필요가 없다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우리 그럼 차라리 잠가버리겠다 이렇게 예. 나온 것 같고 이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이 슬금슬금 밀리더니 결국 나스닥은 1% 이상 하락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또 오펙 플러스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오펙 플러스가 열리는 오늘 휴장이기 때문에 이런 관망세, 약간의 경계 심리가 조금은 주식을 좀 더 비중을 낮추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리스크 관리 시각도 조금은 부각이 됐었던 하루였습니다. 저희가 인플레이션 지표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유가의 황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9월 초에 있을 이 오펙 플러스 회의에 상당히 집중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나올 수 있는 예상되는 어떤 결과는 뭘까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산유량의 목표는 좀 유지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다만 이란과의 핵 협상이 어떻게 될지를 좀 관망하지 않겠냐라는 게 중론이긴 합니다. 물론 또 갑자기 감산을 하겠다라는 뉴스도 나올 수는 있지만 일단 지금 최근에 또 이란과의 핵 협상이 뭔가 될 듯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 뒷배경에는 사우디가 이제 증산을 하려면 결국 이란과의 핵 협상이 조금은 지지부진해줘야 된다라는 오일 마켓에서의 시장의 예측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조금은 좀 뭐 오펙 플러스 입장에서도 관망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어쨌든 관망세가 좀 짙을 그런 자본시장의 분위기인데 네.
자, 지난 주말에 또 환율이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1360원이 예. 단방에 뚫어버렸어요. 이게 환율 자체만 놓고 보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는 건 어쨌든 우리보다 달러가 비싸지는 거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특히 수입을 많이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상승하면서 이익이 안 나오는,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익이 또 하향 조정되면서 안 그래도 외국인의 매수가 조금은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익이 안 나온다? 그러면 국내 투자자들도 투자할 만한 종목이 별로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래도 조금은 챙겨봐야 되는 건, 그래도 지금 고용 지표를 보면 미국의 고용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 재화의 소비가 너무 강했었던 게 정상화되고 안 좋았던 서비스가 정상화되면서 나오는 소비의 전환이고, 달러화 자체라만 놓고 본다면 달러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강한 통화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유럽의 주요 부동산을 미국인들이 사고 있다. 아, 네. 그만큼 맞아요. 미국의 소비력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을 찾아내면 되지 않겠냐라는 단순하지만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더불어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중미 무역 갈등이나 프렌드 쇼어링으로 인해서 중국과의 거리가 좀 멀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중국으로의 수출 비중은 굉장히 낮은데 미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은 원달러 환율 수혜와 최근에 이 거리두기, 전 세계가 탈세계화되는 분위기에 좀 업어갈 수 있는 그런 업종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제가 한번 데이터를 찾아봤더니요. 예.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의 수출이 99%입니다. 그렇군요. 중국으로는 0.1%인가? 그래서 중미 무역 갈등이 아무리 심해지고 원달러 환율이 높아져도 농기계는 상당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동차 부품도 중국으로의 수출은 10%도 안 되는 수준인데 미국으로의 수출은 거의 30%, 40% 이상 높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수혜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성장주의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강관. 그러니까 이런 업종들이 최근에 주가가 나쁘진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고 이제 비가 계속 오고 침울한 분위기지만 이런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뭐 자동차 부품, 2차 전지, 농기계, 강관 이런 업종에서도 우리는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컨셉은 확실하네요. 네. 미국의 좋아지는 경기 그리고 강달러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한국의 기업을 찾아라. 그렇죠. 라는 컨셉으로 그럼 시장을 보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